역대 최악으로 기록된 이번 경북 산불을 계기로 산불 대응 체계에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점을 보완해야 하는지 대전보건대 재난소방건설안전과 김동은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앞서 정재훈 기자가 보도했듯이 헬기 부품 수급이 큰 문제인데 그런데 현재 대전과 세종 지역에는 산불 진화용 헬기가 한 대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불이 나면 정말 큰일인 것 같은데 근데 더 큰 문제는 산림청이 보유한 헬기 수가 모두 50대 정도라고요. 이거 좀 많이 부족한 거 아닙니까? 네, 우리 어떻게 보면 생각하는 것보다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50대는 많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같이 산불이 나거나 대형 화재가 났을 때는 이 50대도 부족하다라고 생각하고 제일 문제는 지금 50대가 전체 다 가용할 수가 있는 게 아니고 앞에서 말씀드린 수급 문제가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50대 숫자도 중요하지만은 용량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용량이 더 큰 용량이라면 물을 실어나를 수 있는 용량. 배수를 할 수 있는 용량이 크다라고 하면은 3,000톤 정도가 된다라고 하면은 몇 대가 없어도 많이 이용하지 않을까. 그럼 외국 같은 경우는 이 헬기도 이용을 하지만은 비행기도 이용을 합니다. 지금 소방 항공대도 있듯이 비행기를 이용해서 더 넓은 면적, 덜 면적을 빠르게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비행기 또는 헬기를 이용하다 보니까 적은 대수도 중요하다고 보지만, 그러니까 대수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지만은 많은 용량. 왜냐하면 이 산불이 번역에 동시다발적으로 많이 발생될 수도 있겠지만은 집중적으로 발생되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 면적을 끌 수 있게 대수는 적지만은 큰 용량이 있는 헬기를 가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산불 진화에는 큰 거 한 방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 네, 맞습니다. 네, 자 장비뿐만 아니라 인력 문제도 참 심각한 상황입니다. 자, 산불 진화대원 이번에 보면 정말 고령의 어르신들이 불을 끄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자 부족한 인력에 낡은 장비까지 보완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국내에서 보게 되면은 산불 진압대원이 약 10,000명 정도가 유지하고 있습니다. 산불 감인데 지금 각 지역별로 산불 또 감시원이라고도 뽑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진압대원하고 감시원 자체가 약 95%가 지자체 소속입니다. 산림청 소속이 아니고 지자체 소속이다 보니까 또 이분들이 이 봄과 가을 기간제로만 뽑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개월에서 5개월 정도만 근무를 하는 유형이기 때문에 이 젊은 친구들이 많이 지원하지 않습니다. 또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또 대학생들, 고등학생들은 아예 지원이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아예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친구들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더 고령화가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지금 되고 있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평균 나이가 65세입니다. 65세고 더 많으면 70대, 80대. 최악의 경우는 90대까지도 산불 진화원으로 되고 있는데 이분들은 체력이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 산불 같은 경우는 초기 대응을 빨리 해야 되는데 이 초기 대응이 할 수 있는 체력이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거의 지금 산불 진압대원과 산불 감시원 둘이 같이 하고 있지만 이 둘 다 이제 고령화가 되어 있고 이 분들이 또 문제는 갖고 있는 장비들이 지자체 소속이다 보니까 통일돼 있지 않습니다. 지자체 마음대로 유지를 하고 복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노후화가 되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불편하신 분들한테 또 노후화된 장비까지 들이니까 더 힘들게. 그래서 초동대처가 지금은 많이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이 법에서도 우리 소방청에서는 이제 소방 지원 활동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산불은 소방청이 확실히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림청에서도 이런 소방대원을 또 모집하고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한이 걸려 있기 때문에 좀 더 폭넓게 인원을 젊은 친구들이 들어갈 수 있는 폭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젊은 친구들의 유입 방안을 좀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 이 말씀이신데 컨트롤 타워 얘기도 좀 해볼게요. 현재 산불 대응 주관 기관은 뭐 누가 봐도 산림청입니다. 반면에 화재 진압에 가장 큰 역량을 갖추고 있는 건 또 소방청이잖아요. 지금은 소방청이 어떻게 보면 유관기관으로서 이렇게 지원하는 형식인데, 자, 유관기관별로 컨트롤 타워가 따로 존재하다 보니까 이 산불 진압이 효율적이지 못하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컨트롤 타워 이거 어떻게 정리되는 게 좋을까요? 이거 너무 예민한 문제입니다. 정치적으로 너무 예민한 문제인데 우리가 좀 아픈 추억이 있었죠. 아픈 기억이 있었는데 추억이라는 것보다 기억인데, 기억이 있었던 거는 산불과 좀 벗어나서 말씀드리면은 2014년도에 우리 세월호 사건이 있었습니다. 세월호 사태. 네, 세월호 사태에서 보게 되면 우리 소방청과 또 이제 해양 경찰 간의 컨트롤 타워가 안 됐기 때문에 그 당시 때 국민안전처라고 신설이 됐습니다. 국민안전처가 해양 경찰과 소방청을 유지해서 관리를 하다가
다시 또 소방청과 다시 해양이 또 좀 분리가 예, 됐습니다. 예. 이원화가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산불도 그 개념으로 컨트롤 타워로 보게 되면은 불을 진압을 할 때는 소방청이 우수합니다. 인력도 네. 좋고 장비도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우수하긴 하지만 재난관리 부분에서 보게 되면은 4단계가 있습니다. 예방, 대비, 대응, 복구라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복구 단계에서는 소방이라는 모든 집단에서는 복구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소방에서의 복구가 없기 때문에 네. 과연 이 산불이 난 이후의 복구는 과연 어디에서 해야 되나 네. 라고 하기 때문에 소방청이 한쪽으로 몰릴 수도 없습니다. 네. 또 이제 산림청을 한쪽으로 몰릴 수 없는 게 인력이 뽑을 수 있는 소방대원을 뽑는 게 산림청 공무원으로 뽑기 때문에 네.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양쪽 기관에서 새롭게 한 꼭지씩 내놔서 또 네. 새롭게 유지할 수 있는 형안을 좀 개편을 하는 게 낫지 네. 않을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젊은 친구들이 유입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산이라는 게 체력적으로 많은 고생이 되고 또 감시라는 체계이기 때문에 네. 젊은 친구들 또는 과학적으로 이제 드론을 이용할 수 있는 뭐 기술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나 이렇게 해서 좀 네. 차세대 친구들이 들어가서 진압할 수 있는 방법 또는 그런 대원들을 인력을 만드는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정치권 전문가 집단 할 거 없이 머리를 맞대서 좀 논의를 해봐야 될 문제 같은데, 네. 자 마지막으로 이것도 좀 여쭤볼게요. 자 이제 기후 위기, 기후 변화로 인해서 뭐 산불이 뭐 상시화된다. 이런 예상들이 많잖아요. 자, 그러면은 대응 역시 상시 대응 체계로 바뀌어야 되는데, 자, 현재 대응 체계에서 가장 시급하게 좀 바뀌어야 될 점이 있다면 어떤 걸 좀 꼽으시겠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기간제입니다. 임시적으로 쓸 수 있는 산불 진압 대원이나 아니면 네. 산불 감시원 자체를 기간제가 아니고 상주할 네. 수 있는 인원을 좀 뽑아놔서 상주할 수 있고 봄철뿐만 아니라 예, 1년 맞습니다. 내내. 네, 맞습니다. 네. 언제 발생되는 게 예를 들어서 지금 일본에서 발생되는 이와테현에서 발생되는 화재 같은 경우는 네. 페트병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페트병에 물이 있어서 돋보기 효과로 해서 낙엽에 불이 붙어서 산불로 번진 사례가 있었을 것처럼 네. 어떤 계절이 상관없이 사소한 쓰레기만이어도 지금 불이 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상시 감시할 수 있는 네. 체제를 할 수 있는 사계절 상관없이 구분할 수 있는 거고 네. 솔직히 이 산불이라는 건 발생은 순간적입니다. 순간 네. 실수 때문에 발생하지만 복구는 몇백 년, 몇만 년이 걸릴 수 있고 네. 또 우리 후손들한테 줘야 되는 문화재 같은 경우에 훼손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조금 더 넓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짧은 시간 그 기간만 보호한다는 게 아니고 네. 전체적으로 좀 보호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또 이제 정책적으로 보게 되면은 네. 뭐 산에 등산하실 때 이제 야외 활동을 많이 하실 텐데 네. 야외 활동하실 때 조금 조심스럽게 우리 네. 소지품 같은 경우 좀 확인을 해주시고 네. 또 입산 금지 구역은 절대 접근하지 않으시고 네. 좀 이온 바람과 같이 강하게 바람이 올 때는 네. 웬만하면 등산을 안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소하게 우리가 지금 네. 보이지 않는 것도 산불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우리 국민들이 좀 예방을 해주는 게 제 최우선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 개개인들의 어떤 마음가짐까지도 네. 좀 더 산불에 대응하는 체제를 갖춰야 한다. 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